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 2번을 하다가 녹화가 중간에 중지됐습니다. 아직 작동이 좀 미숙하고 여러 가지 서투른 점이 있는 거 학생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을 다시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함께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교실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이런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지난번 설명할 때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광산복에 대한 풍자가 재밌었다. 등장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그런 작가의 아주 특출난 그 재주, 이 풍자 소설의 대가, 1930년대 우리나라 현대소설 작가 중에서 풍자 소설을 가장 잘 쓴 작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채만식인데, 이분이 쓴 다른 소설에도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도 이렇게 풍자를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친미파가 득세했던 시대에 작가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친미파라는 말이 이게 요즘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친일파다, 친미파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친청파, 친러파, 이래서 외세와 어느 쪽에 더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런 어느 강대국과 친한 세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친 무슨 파 이렇게 써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말들이 이데올로기 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특정 세력에 너무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표현이죠. 여기 틸행위로 이룬 부를 다시 찾기를 소망하는 백주사. 이런 사람을 풍자하는 부분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런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슴에 이렇게 늘 염두에 할 마음이죠. 요즘같이 이제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막 시끄러운 이런 시대일수록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세상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3번은 교과서를 같이 보시죠. S소위에게 맞은 이후 미스터 방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서 줄거리를 써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이런 활동은 국어 시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어서 실제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려고 선생님 준비를 좀 했는데, 현재에서는 이렇게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되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매우 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때 이런 활동을 교실에서 함께 진행하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문학 수업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학습 활동 이후에 이제 작품 5분 확인 테스트나 작품 정리 이런 걸 해보려고 이제 학습지도 준비해보라고 했는데, 그 대목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학습 활동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전체 작품을 짧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메모를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었다면 특별히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세태소설이란 말이 있는데요. 세태라는 말은 그 시대의 모양, 그 시대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소설, 이런 것을 세태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세태소설 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박태원. 이 사람이 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작품, 천변풍경 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천변풍경.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 일일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작가도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은 좀 한번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졌다. 소설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성격, 심리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작가에게, 독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의 표현 방식이 매우 유효하다, 쓸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죠. 판소리 사설책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만식 작가는 소설의 문장을 서술할 때 평범한 평서문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리듬을 주는 좀 우스꽝스러운 가락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술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유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는 판소리, 그 판소리의 사설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 작가도 그런 판소리 소설, 판소리의 그 사설체를 작품 속에 종종 구사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예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작게 특징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줄거리는 지난번 공부한 것들을 대충 이렇게 쭉 훑어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의 인간형,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자신의 안위라는 말이 이 편안할 안자와 위태로울 위자, 위기할 때, 잠깐 위자가 어떻게 쓰더라? 한자를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편안함과 위태로움에 따라서 조국의 광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아주 그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 직후 혼란 속에서 기회를 틈타 미군 장군의 통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청탁을 받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아주 권세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독특한 그 시대의 인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광복 후 혼란한 사회에서 미군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자, 아까 위자를 제가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한, 또 살다 보면 또 어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 때에 따라 행동을 아주 달리하는 이중적인 인물의 모습을 이 방산복이 또는 백두사가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두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방 직후에 군주들한테 재산을 뺏기고 복수를 다짐하고 이스라엘한테 청탁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